사실 엄청 오래된 기법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법들까지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기법들이 있고 뭘 보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 공유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링 어프로치, 필터링적인 기법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바이레터럴 필터라는 거고요. 좀 non-linear한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이레터럴 필터링 같은 거는 이제 직역을 하면 양방향 필터링이라는 건데 좀 스트롱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엣지는 보존을 하면서 블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타일 트랜스퍼나 릴라이팅이나 디노이징이나 천 매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들 사용이 되는데 먼저 그 바이레터럴 필터는 진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이미지를 스무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텍스처라든지 아니면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되게 미세한 디테일들은 전부 다 지워주는데 그 블러링 했을 때 블러링에서 그 형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좀 샤프한 엣지들은 프리저빙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기존의 스무딩하는 방식들이랑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스무딩을 자주 하는 스무딩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우시안 컨볼루션인데 가우시안 컨볼루션에서 이제 바이레터럴 필터링으로 가는 거를 보면은 이제 모든 픽셀에 대해서 가우시안 컨볼루션은 그 가우시안 필터를 쭉 전부 다 이제 내적을 해주잖아요. 근데 바이레터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뭔가 조금 더 선이 있다 하면은 가우시안 부분이 좀 사라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가우시안 컨볼루션이랑 웨이트 에버리지, 그러니까 픽셀의 웨이트 에버리지를 하는 거는 똑같은데 근데 이제 앞에가 이 주황색이 기존의 가우시안 컨볼루션이랑 똑같고 요거랑 다르게 뉴한 부분이 분홍색이랑 파란색 부분이고 요거를 합친 게 바이레터럴 필터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그냥 단순하게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용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뉴 부분 레인지 웨이트 하는 부분이 바이레터럴 필터링의 조금 핵심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웨이트가 아니라 진짜 레인지 웨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디 이미지를 예시로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원디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픽셀의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픽셀의 라인을 플러트화 해보면 0부터 1까지 있다고 했을 때 픽셀의 포지션이 이제 좀 진한 부분들은 밑에 있고 연한 부분들은 밝은 부분들은 위에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플러스 이제 픽셀 인텐시티를 플러스로 이제 표시를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우시안 블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단에 있는 이 앞부분을 조금 표시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면 가우시안 블러는 이제 스페이스들만 블러링을 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를 블러링을 해서 전부 다 합쳐버려가지고 엣지를 좀 보존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이레터럴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지 필터가 있다 보니까 레인지를 고려하는 수식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요거 보면은 이게 좀 쉐이크라고 해야 되나 라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검은색에서 갑자기 이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로 넘어가는 거 보면은 갑자기 검은색에서 갑자기 하얀색이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라인이나 혹은 형태를 조금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갑자기 뚝 끊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얘는 텍스처가 아니라 쉐이프 혹은 라인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를 이제 딱 없애버리는 부분이 초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시를 더 가져와 보면 이 가운데 있는 게 다시 가우시안 필터죠. 그래서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미지가 맨 오른쪽에 있는 인풋이라고 봤을 때 이 인풋을 가우시안 필터가 아닌 일단 뭐라고 하죠? 바이레터럴 필터링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넣은 거를 보면 여기에 이미지가 되게 그냥 단순히 스무딩이 되는 게 아니라 쉐입이 있는 부분, 지금 여기 단차가 있는 부분을 보면은 단차가 있는 부분 뚝 끊어가지고 아예 그냥 다 0값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체 이미지의 그 픽셀 단위가 아니라 전체 이미지 단위로 확장을 시키면은 쉐입을 보존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가 S가 있고 R이 있는데 S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기존의 가우시안 필터로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파셜한 익스텐트고 이제 뭔가
그 스페이스를 관장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같은 경우에 진짜 엣지의 최소한을 유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로우 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의 그 컨볼루션으로부터 이제 그 바이레터럴 필터링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 봤었던 이제 로 S가 스페이스였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부분을 어떻게 관장하냐에 따라서 이 조금 더 그 다른 것들을 전부 다 날리고 그다음에 형태만 가져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둘 다 무한대로 가져가면 다 무조건 다 블러가 일어나겠지만 요거를 S 값을 잘 조정을 하면은 뭔가 이런 그 기존의 가우시안 필터에 비해서 뭔가 그 형태를 잘 가져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인지 값에 대해서 레인지가 무한되면 가우시안 필터가 되는 거고요. 그 레인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 더 형태를 잘 보존을 하는 거를 그 엣지의 형태를 좀 잘 보존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그레이스케일이 아니라 컬러 이미지로는 어떻게 적용을 하지? 라고 했을 때 그냥 되게 단순한데요. 이 이미지가 방금 전에 들어갔었잖아요. 스칼라로. 근데 요거를 3D 벡터, RGB 채널로 이제 가져가면 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진짜 슈퍼 심플한 방법으로 그 스무딩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세그멘테이션이랑 관련이 있었는지 조금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스페이스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세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파라미터. 근데 스페이스 파라미터는 근데 그 아웃시안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이고 레인지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엣지를 관장을 하는 건데 미니나 혹은 메디안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의 미니나 메디안 값을 이미지 그라디언트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의 더 특징은 이제 레졸루션이나 익스포셔, 노출 값이나 해상도랑은 이 바이레터럴 필터는 완전히 인디펜던트합니다. 그래서 바이레터럴 필터에는 이제 에버리지가 한 2, 5 정도로 이제 피너한 거를 이제 잘 잡아내고 그 다음에 픽셀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더 로버스트하게 스무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라인 같은 것들도 굉장히 계속해서 잘 잡아내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디노이즈 아까 스무딩을 했으니까 디노이징을 한다든지 혹은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든지 3D 페어링이나 아니면 컨트라스트 매니지먼트, 딥스 리컨스트럭션 하는데도 많이 쓰이는 굉장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 CV를 하셨던 분들이면 굉장히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기존의 제 전통적인 기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를 보면은 필터링이 없는 거에서 세그멘테이션을 그냥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민 값을 넣은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랑 세그멘티드 한 거랑 가우시안을 조금 로우 패스하게 가져가가지고 세그멘티드를 한 거랑 그 다음에 그런 거 보면 지금 아무래도 조금 계속해서 노이즈가 조금씩 껴있는데 바이레터럴 필터링을 가져간 거를 보면은 진짜 형태는 조금 알아볼 수가 있지만 굉장히 스무딩이 굉장히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뉴럴 쪽의 바이레터럴 필터링을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2D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잊혀지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또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한 3D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를 보다가 이제 연구계에서는 다시 바이레터럴을 롤백해서 다시 보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슈퍼픽셀 샘플링 네트워크인데 슈퍼픽셀은 이제 그 이미지를 오버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오버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는 로우 레벨한 이미지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픽셀을 하나하나 그룹핑을 하는 건데요. 이 그룹핑한 거를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혹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나 옵티컬 플로우 에스티메이션이나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나 트래킹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보시면은 슈퍼픽셀 맵스를 만드는 과정인데 A가 오리지널 이미지고 B가 사람이 뭐라고 하죠? 그 세그멘테이션을 한 결과고 C 같은 경우에는 이 A를 슈퍼픽셀 맵을 만든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200개로 나눠가지고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슈퍼픽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서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B랑 C를 합쳐줘요. 그래서 사람이 세그멘테이션을 한 거랑 C랑 합쳐주면은 뭔가 이 슈퍼 픽셀로부터 오버래핑을 해가지고 그 슈퍼 픽셀의 바운더리를 따라서 이 얘를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세한 머리카락이라든지 혹은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형태는 유지를 하지만 계속 스무디게 되면서 그런 머리카락 같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그 슈퍼픽셀을 하면은 이제 이 K를 높이면 높일수록 상당히 그 디테일한 정보까지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슈퍼픽셀은 이제 그래프 기반으로 그 그룹핑을 하든지 클러스터링 기반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래프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픽셀 세그멘테이션을 이 맵을 그래프 노드가 픽셀로 표현이 되고 이 엣지는 그 각각의 그 주변에 픽셀이 있을 건데 이 주변 픽셀이랑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산 최적화하는 문제랑 비슷하게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기반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픽셀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K-means 같은 이제 전통적인 클러스터링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애들은 K-means를 대체해서 어떻게 더 컴퓨테이셔널적으로 좀 더 좋은 걸 만들 것인가를 이제 고려를 합니다. 보면은 슈퍼픽셀을 이용해서 슈퍼픽셀 맵을 이용하면 굉장히 좀 정교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슈퍼픽셀 기존의 이 슈퍼픽셀이 그 슬릭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제가 소개드리는 이 슈퍼픽셀 샘플링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슬릭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슬릭을 만들겠다 그리고 걔네를 이용해서 슈퍼픽셀을 좀 더 잘 만들겠다라는 기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가 SSN이라고 하는 게 슈퍼픽셀 샘플링 네트워크 프로퍼스드 네트워크인데 얘네를 통과를 하면은 슈퍼픽셀 맵을 아웃풋으로 내보낸다라는 게 그 이 네트워크의 인풋과 아웃풋이고요. 슬립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앞서서 클러스터링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슈퍼픽셀 샘플링 네트워크도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쓰겠죠. 그 슈퍼픽셀 맵을. 근데 슬립 같은 경우 여기에서 사용됐다고 한 기반이 됐다고 한 슬립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클러스터링 하는 방식이 그냥 K-민스로 해서 엄청나게 그 많이 서칭을 해야 됐다라는 서치 리전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그 알 수가 있는데 슬랙 같은 경우에는 이 리전을 조금 리미티드 시켜가지고 진행을 해서 ON까지 컴퓨테이셔널을 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릭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픽셀 슈퍼픽셀 어소시에이션 하는 단계 이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픽셀들을 가지고 근접한 슈퍼픽셀들의 센터랑 그 전부 다 이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그민으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그 픽셀별로 이제 전부 다 계산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있고요. 그래서 연결시켰던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슈퍼픽셀 센터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전부 다 연결을 하고 나면 센터가 이게 아니라 다른 게 센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새롭게 슈퍼픽셀 클러스터의 센터를 정하는 센터 업데이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스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드한 픽셀 슈퍼픽셀 어소시에이션 부분을 소프트하게 좀 변화를 시킨 건데요. 어떻게 보면 니어리스트 네이버 컴퓨테이션을 변화를 시킨 건데 이거는 컬럼을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이 그림과 같이 굉장히 그 하나의 픽셀이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기는 하는데 하나의 픽셀을 본다고 해서 초록색의 하나의 pik셀을 본다고 했을 때 원래는 전체를 다 봤어야 되는데 빨간색의 상자만 볼 수 있게끔 해서 그 컴퓨테이션을 굉장히 낮춘 게 그 샘플링하는 그 슈퍼픽셀 샘플링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인풋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슈퍼픽셀 샘플링 네트워크를 봤을 때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뽑아내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이미지를 봤을 때도 인풋 대비해서 GT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랑 그다음에 SSN 통과한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optical flow 부분에서도 GT flow랑 그 다음에 segmentation flow 부분에 굉장히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슬릭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하드한 슬릭을 이제 소프트하게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을 보면 코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하드한 슬릭 세그멘테이션 플로우도 할 수 있게끔 옵셔널하게 온오프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볼루셔널 랜덤 워크 네트워크인데 CRW라고 하거든요. CRW는 RWN이라고 하는데 RWN 같은 경우에는 딥랩을 기반으로 해서 이 딥랩을 가지고 이미지 피처를 뽑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세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프로세싱이나 뭐 그런 게 없고 컴플렉스한 로스도 아니고 그 리커런트 레이어도 필요하지 않고 모델 사이즈도 상당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브랜치가 세그멘테이션 프리딕션을 하는 브랜치가 있고 세그멘테이션을 프로젝션 하는 이제 브랜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픽셀 레벨의 어피니티를 프리딕팅하는 또 다른 브랜치가 있고 이 가운데 보면은 이게 그 RWN인데요. 랜덤 워크 레이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위에 두 개의 어피니티 레이어랑 그 다음에 그 세그멘테이션 하는 레이어에 가운데 그 두 개를 이제 이어주는 머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머징 같은 경우에는 FC8 레이어 하단부의 레이어를 통해서 얘네들을 조금 이 차원을 합쳐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결과를 보시면 딥랩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한 거는 조금 스무딩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RWN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앞에 어피니티 하는 부분은 똑같이 어피니티가 아니라 그 픽셀 레벨 어피니티를 가져오는 부분은 딥랩을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딥랩이랑 그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어피니티 러닝 브랜치랑 그 다음에 랜덤 워크 레이어가 추가가 됨으로써 조금 더 세세하게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인풋을 보면 뭐 자전거 바퀴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디텍션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